네, 안녕하세요. 최경민 회계사입니다. 오늘도 모시기 어려운 분을 한번 모셨어요. 우리 이상건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작년에 이제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서 올해 첫 시즌을 지금 막 보내고 온 이상건 회계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드디어 그 말로만 듣던 시즌을 겪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즌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지금 첫 시즌 보내보셨는데 어떠세요, 기분이? 예, 소문 이상이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이라고 어떻게 적응하다 보니까 지나가 있네요, 시간은. 네, 첫 시즌 겪어보니까 어떠니?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만 그때 이상건 회계사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바로 그냥 아니라고 딱 한칼 얘기를 했죠. 지금보다 더 빡세진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시즌 준비하시느라고 아무리 시즌이 힘들다라고 해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시즌을 겪고 있는 회계사님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험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합격 사실을 알게 된 그 순간 어떤 기분인지 좀 미리 느낄 수 있도록 근데 이런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저는 근데 인류예생이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사실 뭐 남았었죠? 재무회계 하나 남았었나? 그래서 사실 뭐 시험장에서 나올 때 솔직히 그렇지.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요. 붙었다고 알고 있었어가지고 합격의 기쁨이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어차피 그냥 네. 맞교는 합격증 받아간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근데 정말 기뻤을 때는 오히려 1차 합격했을 때 그때는 이제 시험 보고 바로 이제 붙었구나 확인했을 때 그때는 정말 엄청나게 기뻤던 것 같네요. 동차 때는 합격할 거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었어요? 조금 들긴 했는데 기대는 기대는 좀 했어요. 기대는 조금 했는데 그래도 인류면 진짜 대단한 거죠.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동차 때 4과목이나 붙었고 회계사가 될 수 있었는가, 최종 합격했는가, 이게 가장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네.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냥 딱 한마디로 내가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이거다. 한마디로 표현을 굳이 하자면 약간 떨어지면 죽겠다는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 했던 것 같아요. 뒤를 안 돌아본 거죠. 그만큼 절실함이 좀 있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게 이상건 회계사님이 저랑 같이 공부했던 학원이 강남에 있잖아요, 교대. 네. 그쪽에 있는데 집이 인천이에요. 인천에서 교대에 오려면 엄청 오래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항상 1등으로 와 있어요. 저도 학원 출근 되게 일찍 하는 편이라서 7시에서 7시 반 사이 그때쯤이면 학원에 도착하는데 도착해서 강의실 문 열어보면 혼자 공부하고 있어요, 맨날. 인천에서 오는데. 와,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 뭘 해도 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아침마다 제가 데리고 가서 커피 사줘도 기억나세요? 예. 1년 동안 제 커피를 얻어먹어가지고 얘 회계사 되고 커피숍 사장님 돈 벌고 나만 돈이 없고 지금 그냥 이제 좀 원론으로 돌아가서 왜 회계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 뭐 큰 뜻은 없었던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게 그동안 공부밖에 없었으니까 잘 살아보려고 한 거죠. 예. 다른 거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공부는 좀 잘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름 이제 알아주는 시험이고 그래도 이런 거는 한번 그래도 패스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마음과 이제 뭐 앞으로 또 어느 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네.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가 엄청 유명한 그런 메이저 학원은 아니잖아요. 막상 오셔서 공부를 하실 때 사실 여기서 공부하는 게 맞나? 이런 불안감? 뭐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끝난 마당이니까 네네네. 한번 좀 물어볼게요. 뭐 그런 거 없었는지. 있죠. 엄청 불안하죠, 공부할 때는. 네. 근데 사실 보면은 메이저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안한 거? 그것 빼고는 사실 단점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큰 단점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하면서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때 그게 안 풀린다 그러면은 이제 더 불안했을 텐데 또 그게 풀리니까 어차피 이것만 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그런 걸 극복했던 것 같아요. 유명 강사한테 배우든 그렇지 않은 강사한테 배우든 어쨌든 내가 풀었을 때 풀리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럼 오히려 반대로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 다니니까 이런 게 좋더라. 장점 이런 건 없어요? 장점 많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선생님들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하다? 이게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본의 아닌 거긴 한데 사실 유명 안 되니까.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다 시험을 붙으신 분들이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조언을 다 들어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최고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뭐 절실을 한 덕분에 합격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라는 어떤 나만의 꿀팁.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냥 적당히 참고만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답은 아니니까. 그렇지. 제가 생각했던 저의 꿀팁은 막바지나 지금이랑 똑같이 해야 된다? 보통 우리가 그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치안 막바지에 더 텐션을 올려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공부하기 시작할 순간부터
여유가 좀 있을 것 같은 순간, 지금이 비교적 널널한 시기인데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없어하기 힘들 거예요. 널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더더욱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 먼저 시작했을 때 이때부터 텐션을 올려서 먼저 공부를 해놓으면은 결국에는 남들과의 격차를 벌리는 거거든요. 남들보다 공부하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공부 시간이거든요. 나중에 뭐 남들보다 1시간씩 더 공부해봤자 지금은 남들보다 2~3시간씩 더 공부할 수 있거든요. 이 격차를 미리 벌려놓으면은 7월 넘어가면서부터는 따라잡을 수 없는 갭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차피 막판 스퍼트는 필요한 건데 기왕 할 거면 좀 남들보다 일찍 스퍼트 해라. 네, 그거는 나도 하니까. 몇 가지 밸런스 게임 뭔지 아세요? 알죠? 준비 많이 하셨네요. 자, 교재 퀄리티가 중요하다, 강의 퀄리티가 중요하다. 교재? 저는 교재 퀄리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강의도 중요한데 네. 강의를 듣는 시간보다는 복습하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근데 뭐 무조건 교재가 더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닌데 굳이 선택을 하자면은 근소하게 교재 쪽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더 많이 봐야 되니까. 물론 이제 강의가 받쳐줘야 그 교재에 자신의 필기나 이런 게 녹아 들어가서 자신한테 딱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긴 하죠. 그럼 강의가 더 중요한가? 강의가 있어야 교재가 완성이 되니까?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인강이 더 좋다, 실강이 더 좋다. 실강. 저는 실강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뭐 사람들마다 뭐 의지력이 강하신 분들은 생각했을 때는 인강이 아무래도 이동 시간도 없고 효율이 좋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실강을 듣는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너무 아침에 일어나면 공부하기 싫잖아요. 어떻게든 근데 학원에만 오면은 일단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약간 강제력? 제가 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집에 있으면은 절대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시간을 강제로라도 얻을 수 있는 실강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건 뭐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실강이 더 효율적이었다. 교재를 볼 때 한 번을 보더라도 자세하게 정독하는 게 좋다, 아니면 조금 빠르게 여러 번 회독수를 늘리는 게 좋다. 저는 회독. 물론 회독을 할 때도 그냥 눈으로 쓱 보라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여러 번 봐야 머리에 강력하게 박힌다고 해야 될까요? 스마트하게 막 이해도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암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암기는 아무래도 회독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법 같은 건 몇 회독이나 하셨어요? 물론 10회독 넘어가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혹은 뭐 체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건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군대에서 얻은 체력으로. 네, 농담이고요. 수험 기간이 길어지고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 공부할 때는 비교적 체력도 있고 스트레스도 비교적 많이 안 받은 상태니까 그래서 오히려 초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지 않게 할 수 있을 때 미리 이렇게 달려놓으면은 오히려 그게 수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로 뭐 체력 관리를 하거나 그러시지 않으셨고? 네, 저도 예를 들어서 좀 더 길어졌으면 이제 한계가 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그래도 1년 정도 되는 시간은 버틸 체력은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도 수험생활 해봤지만 죽진 않아요. 이런 자리가 아니면 강사들한테 무슨 따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뭐 이런 걸 할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뭐 누구를 지칭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싸잡아서 얘기하셔도 좋고 한마디만 좀 해주신다면 저한테 안 해도 돼요. 저한테 안 해도 돼. 그래도 우리 책임 선생님한테 수험 기간 동안 되게 괴롭고 힘들 때 아침마다 공부하는지 확인도 해주시고 누가 관심을 주고 있고 커피도 사주시고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게 정말 큰 힘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제가 이상건 회계사님 공부할 때 말고 저는 일찍 가니까 학원을 가면 해마다 꼭 한 명씩은 일찍 와서 저보다 일찍 와서 공부하는 사람이 한 명씩은 있었어요. 걔네들은 무조건 커피 사주거든요. 아침에 이제 고생하니까 걔네들은 다 붙어서 지금까지 정말로 남들보다 일찍 온 애들은 무조건 다 붙으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 와서 아침에 저한테 커피를 1년 동안 얻어먹는다? 그럼 붙어요. 그냥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강사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강사 변경해도 괜찮다? 안 된다? 모르겠다. 강사를 변경해 본 적이 없어. 그럼 뭐 불가능이겠네. 뭐 불가능하니까 안 바꿨을 거 아니고. 그런가요? 그럼 불가능하다. 그런 걸로 합시다. 네. 1차 수험 기간에도 미리 연습서를 보는 게 도움이 된다? 아니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보는 게 좋다. 2차 연습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보면 좋다. 그러니까 무조건 봐야지 뭐 1차를 붙을 수 있는 건 아닌데 2차를 볼 수 있는 틈을 만들어서 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거는 개인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확실하게 넌 무조건 봐라, 넌 무조건 보지 마 이렇게 말하기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거는. 1차 수험생일 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저는 재무관리랑 세법을 봤죠. 그러니까 사람마다도 다르고 네. 과목마다도 좀 다르다? 네, 맞습니다. 이건 말해주고 싶어요. 내가 잘하는 과목을 더 잘하는 것보다는 약점이 없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본 과목을 했는데 나는 특별히 엄청 못하는 약한 과목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2차 연습서를 좀 여유
가볍게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약한 과목이 있으면 그 과목을 조금 더 보강하는 게 좋지 않을까. 1년 365일을 계속 공부가 잘 될 수는 없잖아요. 집중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날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날도 어떻게든 그냥 목표한 시간까지는 잡고 있는 게 좋다? 아니면 그런 날은 그래도 쿨하게 접고 다음을 도모하는 게 좋다? 자리를 지켜라. 저도 무조건 자리를 지킨 건 아니지만 자리를 지켜라가 답인 것 같아요. 시간이 많아지면은 잡생각을 하게 되고 그 잡생각이 그 순간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계속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 쉬는 게 진짜 그날 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자면은 상관이 없는데 다른 거 자기 취미를 스트레스 풀려고 하거나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중요도 하지만 그게 그날로 안 끝난다. 그래서 수험생 때는 그래 좀 힘들지만 멍 때리려다가도 자리에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사실은 온라인에서도 후배 수험생들한테 상담도 좀 많이 해주고 이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냥 우리 후배 수험생분들, 후배 미래 회계사 분들한테 당부의 한마디를 좀 해주신다면. 근데 저는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너무 힘든 거를 잘 알고 있어가지고 막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기가 너무 너무 마음이 안쓰러워서 못하겠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아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독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다 힘든데 그 중에서도 더 힘든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힘들게 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길게 3년 안에 해결을 할 수 있게 하려면은 남들보다 더 힘들게 해야 되거든요. 시험이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붙을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조금만 더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수험생이 된 이상 안 힘들 수는 없어요. 네. 안 힘들 수는 없으니까 기왕 하는 거 그냥 진짜 빡세게 해가지고 좀 남들보다 더 힘들게 그렇게 해서 조금 최대한 수업 기간 짧게 가져가라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시간은 강의에 투자하는 게 좋다? 자습에 투자하는 게 좋다? 자습이 조금 더 중요하다. 3대 7. 왜냐면 이게 강의를 안 듣긴 힘들어요. 무조건 한 번은 들어야 되는데 그 한 번 듣는 게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소화는 무조건 하시되 그 이상의 시간을 자습에 투자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 중요도로 부딪히면은 그 자습이 좀 더 중요하다. 좀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는 게 좋다?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좋다? 아침이 좋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학원에서 뭐 동기들이랑 얘기해도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이거 진짜. 근데 저는 아침이 너무 잘 좋더라고요. 머리도 맑아지는 것 같고. 어차피 시험날 당일날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습관 들여놓고 아침부터 머리 깨어있게 하는 게 저도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언제 하셨어요? 난 밤에 했지. 아침에 못 일어나겠지만. 공부할 때 연애해도 된다 안 된다? 해본 적이 없어서 대답 못하겠어요. 그냥 패스할게요. 아니. 주변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좋다?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아니지만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연애를 해도 시험에 붙을 수 있는가 없는가? 붙을 수 있다. 연애를 하면 좋은가 안 좋은가?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그 시간이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낮아지면 낮아졌지 높아지진 않는다. 높아질 수는 없죠. 어디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까? 변화시키는 게 안 좋은 것 같아. 없던 애인을 공부할 때 만드는 거 별로인 것 같고 그렇다고 있던 애인이랑 헤어지면 그것 때문에 또 공부 안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따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헤어지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어차피 합격하면 뭐 소개팅 자리 이런 거 많이 들어오잖아요. 예, 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귀면 되지 뭐. 자, 공부할 때 운동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운동하는 건 못 본 것 같아. 한 번도. 사람이 죽진 않더라고요. 예. 오히려 운동하면서 기간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같은 것 같아요. 공부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라. 그게 사실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실 최종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더 짧아질 수 있다. 예, 건강에도 더 좋을 수 있다. 그게. 수험 기간을 줄이는 게 몸 관리의 지름길이다. 맞아요. 학원 자습실을 이용하는 게 좋다? 집 근처 독서실을 이용하는 게 좋다? 저는 학원 자습실. 아무래도 같은 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더 동기부여도 되고 공부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이랑 너무 가깝잖아요. 공부하는 곳이랑. 그러면은 집에 가게 되더라고요. 집에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점심 먹고 잠깐 1시간만 들어가서 자야지 못 나옵니다. 집에 가는데 막 최소한 15분, 20분은 가야 돼요. 그럼 귀찮아서 집에 안 가거든요. 그러면 자더라도 자주에서 누워 자거나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엄청난 의지력을 가지신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그리고 회계사 막상 대 보시니까 좋잖아요. 좋죠. 뭐가 좋아요 구체적으로?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좋다고 그러면 솔직히 말하기가 힘든데요. 단순하게 어디 가서 자기소개할 때 회계사입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해도 엄청나게 좋아요. 아 진짜 솔직히 말해봐. 네. 수험생 때가 힘들어요? 아니면 지금 시즌이 더 힘들어요? 몸이랑 머리 힘든 걸로만 치면은 시즌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시즌이 더 힘들대. 시즌이 더 힘들어요.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야 너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네. 실무가 실무가 훨씬 힘들다. 그게 진짜 힘들긴 하죠. 네. 근데 그래도 수험생으로서 힘든 거보다는 어디 가서 회계사님이라고
대접 받으면서 힘든 게 낫잖아. 그쵸. 스트레스를 네. 받더라도 보상도 있잖아요. 그럼. 예, 보상도 있고 수험생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랑 비교하면 훨씬 좋죠. 되고 나서 몸으로 힘든 게 나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나는 다시 태어나도 회계사를 할 거다. 다른 일 찾아볼 거다. 하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봐. 아닌가? 다시 태어나도 회계사 할 것 같아요. 회계사를 해보니까 얻는 게 되게 많아요.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나 많이 얻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얻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뭐 경제력이나 이런 걸 떠나서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이상권 회계사님도 일단 시즌 얼마나 힘든지 아셨으니까 수험생 때는 운동 안 했지만 지금은 해야 돼 이제. 네. 그래서 건강관리도 좀 잘 하시고 더 훌륭한 회계사가 되어서 또 계속 좋은 인연을 이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께 마무리로 한 말씀만 해주시고 오늘 마무리 지을게요. 예,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데요. 인생을 길게 보자면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지만 반드시 이 시기를 잘 극복하셔서 앞으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화이팅 하세요.